대체로 크리스마스 직전에 많이 듣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저희가 왜 이 노래를 골랐냐면요. 바로 이 썰매 이야기 때문입니다. 자, 여름으로 다가선 듯한 아주 푹푹 찌는 날씨가 요즘 계속되고 있는데 이분은 업무 때문에 시원한 곳으로 출장을 갔습니다. 순위 공개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네, 바로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 얘기입니다. 맨 마지막 보셨던 그 강아지가 끄는 썰매를 탄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. 자, 일단 왜 지금 이 시점에 반기문 총장이 주목받는지 관련된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어디에 북극인가요? 그린란드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린란드요. 네. 근데 왜 거길 간 거죠? 글쎄요, 왜 갔을까요? 뭐 유엔 무슨 환경 행사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. 예, 유엔 공부를 많이 안 해오고 올해 미국 뉴욕에서 네. 유엔 기후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네. 사전 준비 단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자, 유엔,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빙산, 저렇게 북극에 있는 빙산들도 다 녹아져 내려가니까 문제의식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극 지역을 직접 찾았습니다. 네. 털모자에 선글라스를 끼고 개가 끄는 썰매를 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여러 마리가 끌고 있네요. 네, 털모자까지 쓰고 있고요. 네. 자, 그린란드 북극 영역인데 이거 덴마크형인데 자,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간 것 때문에 이 재밌는 영상 때문에 한번 저희들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근년 들어 여권 내에서 뭐 선거도 앞두고 시끌시끌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혹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. 네, 그 얘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7년 대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까지 계속 지금의 야당에서 대선 후보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.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. 네. 이번에는 또 2017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여당에서 반기문 총장 영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야당에는 지금 안철수, 문재인 그리고 네. 손학규, 뭐 정세균, 박원순, 뭐 송영길, 안희정 이런 그 대선 후보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거기에 비해서 여당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. 네.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주 압도적인 그 대선 후보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력한 차기 주자가 잘 안 보인다는 건데요. 궁금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고위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 분들하고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꼭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반 총장 같은 경우는 네. 과거부터 계속 그 외교부의 엘리트 외교관이었기 때문에요. 네네. 꼭 어느 진영과 가깝다 이렇게 네. 말하기가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역시 뭐 설도 많을 수 있고 여론조사할 때 이제 인지도가 높으니까 좋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경쟁력이랄까 정치인이 되고 그 선거전을 치르면서 대통령이 될 대권을 잡을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조수진 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.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외교수장이 네. 대선 후보로 나선 적은 없었기 때문에요. 네.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몇 명 배출이 됐습니다만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네. 실감은 안 되네요. 네. 자, 그럼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흔히 경영에서 말하는 스와트 기법이라는 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. 네. 강점, 약점부터 해볼까요? 네, 일단 강점으로는 높은 인지도. 네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.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고요. 그렇지요. 또 정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치적 약점이 없죠. 이게 네. 강점입니다. 약점은요. 그 흔히 외교관들에게서 나타나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. 네. 카리스마가 부족하다. 그러니까 네. 자기의 어떤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. 예. 아, 그런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 기회라는 면에서 여권 내 뚜렷한 후보가 없고 충북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되나요? 그렇습니다. 각 대선 때마다 항상 충북의 표심이 대선의 향방을 갈라왔죠. 네. 그리고 87년 그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모든 대통령 당선자는
영남이나 호남에서 배출이 됐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영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, 특히 어떤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충북 지역에서 나오면 좋겠다. 그것이 강점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. 네. 또 위협 요소로는 그 약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무색, 무미, 무취. 아, 자기 색깔이 없다라는 거죠. 뚜렷한 개성이 없다는 것, 그런 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중 정치인으로서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. 거였네요. 자, 그러면 요즘 저 여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반기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? 실제로 그런 거 체감할 수 있나요? 어떠세요? 예, 제가 간혹 네, 여권 정치인들을 만나서 사석에서 네,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, 사실 중요한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네, 차기 후보, 네. 여권의 차기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거든요. 네, 근데 사실 잘 없습니다. 그러면 항상 결국 남는 사람이 네, 나중에 보면 반 총장 네, 한 분이 남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네. 그리고 흥미로운 거 하나는 이제 네. 그 얘기가 아마 여기서 유래가 된 것 같은데요. 네. 네, 흔히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할 때 뭐 가령 정몽준, 김문수, 뭐 손학규 이런 식으로 네. 누구를 지명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선호하십니까?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요. 그렇죠. 네, 한 일간지가 창간 특집으로 네. 그 누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? 하고 주관식 문제를 냈습니다. 아, 누구 이름을 대지 않고 알아서 하나씩 대주십시오. 네, 예.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분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. 여권에서는 아마 아. 그 점을 고려해서 더 반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일단은 뭐 정치적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인지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로 봐야 되겠네요. 네. 아, 그렇죠. 교과서에도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 된 이후에 뭐 서점에 가보면 대형 서점 가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다른 뭐 위인전이나 전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막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기문 총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. 별명이 좀 있다면서요. 네, 바로 기름장어입니다. 기름장어. 네,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네. 그 막힘없이 풀어나가는. 네.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뺀질이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. 네. 그만큼 능수능란하다. 네. 그래서 외교관들에게는 흔히 기름장어라는 별칭을 많이 씁니다. 제가 외교부 2번을 출입했는데요. 네. 많은 어떤 그 능수능란한 외교관에게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만 특히 반 총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타의 네. 추종을 불허한다 해서 기름대장이기라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런데 두 번째 별명 뭐예요? 반의 반이라는 건 뭡니까? 반의 반. 네, 반기문의 반, 그 뜻인 것 같은데. 네. 자, 또는 또 따라하지 마세요. 저도 저 얘기는 들어봤는데, 저 반기문 장관이 그 대인 관계에서 뭐 탁월하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흉내내다 너무 피곤해지기만 한다. 그런 뜻이라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반기문 총장이 이 더운 날,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에 북극의 강아지가 끄는 썰매를 타는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요즘의 반기문 총장의 근황이 좀 궁금했는데 관련된 소식을 좀 짚어봤습니다.